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일 1행의 기적이란 책이고 베스트셀러에도 올라왔었던 책이고요. 저자의 하루에 하나씩 무언가를 해내는 그 습관을 통해서 저자가 어떻게 많이 인생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펼쳐나가는 전형적인 자기계발서라 볼 수 있겠고 되게 어느 정도 보면 좀 손쉽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미하는 바는 되게 분명한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행력 갑 초인 용쌤이 알려주는 이라고 했는데 초인 용쌤이라는 건 저자인 유근용님의 어떻게 보면 닉네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계획형 인간에서 동사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프로젝트가 어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 한번 가볍게 볼까요? 유근용님이란 분이시고 학벌도 스펙도 돈도 없던 흙수저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1일 1행을 실행하면서 독서카페 대표이자 독서 경영 컨설팅 CEO로 변신해서 억대 연봉자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 돈도 잘 벌고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바로 1일 1행이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강연도 되게 많이 하신대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개발 강연을 연 150회 이상 많이 기업들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많이 초청받아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볍게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열등감이 나를 살렸다. 이 부분은 이제 저자의 그런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1일 1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1일 1행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면서 1일 1행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따라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머릿말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해서 기획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나는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일수록 하루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무거운 돌을 단번에 들어올리려 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모든 걸 한꺼번에 해치우고 바꾸겠다는 한탕주의식 사고는 도리어 좌절감만 줄 뿐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의 단위인 하루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루 책 5쪽씩 읽던 것이 어느 틈엔가 3일에 한 권, 하루에 한 권으로 늘었다. 하루 한 글자씩 외우던 한자 역시 실력이 늘어 한글로 된 신문의 사설을 한자로 옮겨 쓸 수 있을 만큼 능숙해졌다. 매일 조금씩 횟수를 더하던 팔굽혀펴기는 100회까지 늘어났고 지출 내역을 기록하던 습관은 재테크에 눈을 뜨게 해줬다. 그 단계에서 여기도 보실게요. 스포츠, 경제, 예술, 과학 등 재능을 강조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 하지만 재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간과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실행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머리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실행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저자가 생각하는 이런 자신의 방법과 그리고 자기의 변화를 가볍게 얘기해 주면서 이 책은 나의 인생 기록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인생을 좀 내가 바꿔보고 싶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하루에 집중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흔히 생각할 때 이제 한 달, 3개월 혹은 1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기 프로젝트든 단기 프로젝트든 나름의 의미가 있을 텐데 이 하루에 집중해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면 결국에 이 하루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나의 먼 미래에 혹은 가까운 미래라도 아무튼 그 미래가 방향이 일치한다는 거죠. 한목적으로 가게 된다는 생각으로 이 하루를 제어하자, 하루를 제어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제어하고 계십니까? 내 하루를 만족할 만큼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하루를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루를 반성하면서 밤에 자기 전에 혹은 샤워를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잘 살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하루를 완전히 완벽하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사실상 내 한 달 혹은 1년, 10년 이런 장기 프로젝트의 계획 자체도
제대로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하루를 제대로 해내야지만이 일주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한 달, 1년, 5년, 10년 모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자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유리처럼 깨져버린 나의 자존감, 일방적인 싸움 끝에 나는 내 한 몸도 지키지 못하는 바보가 되고 말았다. 집에서도 그렇게 맞고 자랐는데 같은 반 친구에게 맞아야 한다니. 그날부터였다. 곧바로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어머니를 졸라 산 아령으로 팔 운동도 했다. 기초적인 체력 훈련을 마치면 재빨리 숙였다가 스프링처럼 튕겨 일어나서 펀치를 날리는 연습에 돌입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 같죠? 상대의 선제 공격을 피하고 반격을 가하는 연습이었다. 누구에게 따로 배운 건 없었다. 피하고 때리기는 매일 무조건 100회 이상 반복했다. 숙제를 빠뜨리는 날은 있어도 훈련을 쉬는 날은 없었다. 윗몸 일으키기가 팔굽혀펴기 하고 숙였다가 뛰쳐 올라가면서 펀치를 날리는 이 훈련을 매일같이 했다는 거죠.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나 지났을까? 반년이 흐르는 동안 내 몸은 날렵해지고 단단해졌다. 아직 체격은 왜소했지만 이제는 친구와 붙더라도 그 싸웠던 친구와 붙더라도 질 것 같지 않았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나를 짓밟았던 녀석이 다시 시비를 걸어온 것이다. 연습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덩치만 믿고 달려드는 그를 보기 좋게 때려 눕혔다. 그리고 다시는 그는 나에게 덤비지 못했다. 이 일화가 저자가 얼마나 집요한가 그리고 실행에 집착하는가. 그래서 이 단순한 일화를 통해서 저자는 이 실행의 힘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물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일화를 소개했다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단순하게 이제 누구 친구한테 이제 저자가 좀 왜소한 체격이었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래갖고 이제 많이 맞았는데 그 맞고 나서 너무 분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기초적인 체력 훈련을 통해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펀치를 날리는 이 훈련을 정말 꾸준하게 누가 뭐래도 숙제는 안 해도 이 훈련을 하는 이런 집요함, 이 집요함이 이 저자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팩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저랑 좀 저도 이 저자와 좀 비슷한 면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문학 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비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저자처럼 이 비문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자기 개발을 통해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술들, 스킬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좀 개선하고 좀 낫게 만들고 싶은데 가장 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일치하는 점에서 되게 좋게 이 책을 읽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진다와 같은 얘기는 지금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책 중에 가끔 보면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진다와 같은 그런 내용의 책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그 론다 번의 시크릿이란 책을 까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마치 무엇이든 간절이나 생생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말한다. 그쵸? 진짜 그렇게 되나요? 물론 내 의식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취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행동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나 생각만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행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행을 강조하는 이 저자의 이념상 이건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측면이 있죠. 세상에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실행을 요구하는 종교가 있는 반면 실행은 모르겠고 몰랑 이러는 거죠. 일단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이비 종교도 함께 존재하다. 마찬가지로 책에도 올바른 실행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는 반면 교묘하게 과학의 탈을 쓴 얄팍한 사이비 책도 존재했다. 시크릿이라는 책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는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완전히 까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읽고서 도움을 받은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저자의 그 론다 번의 주장이 전부 다 그렇게 막 와닿게 정말 이건 진짜 최고의 법칙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실행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빠뜨리고 그냥 믿고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 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좀 들리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크릿 책을 보면 처음에는 그게 출판되고 나서 굉장히 큰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안을 주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 올라오는 서평이나 어떤 덕후의 그런 멘트들을 보면 이건 실행에 대한 요소가 빠졌다. 약간은 허무맹랑하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했던 독서를 통해 일일 일행을 하는 저자의 원리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게요.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이제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읽을 때 밑줄 친 내용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장만 다시 또 읽으면서 5문장 정도로 추려서 정리를 해보고 정말 핵심만 뽑아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할 그 5문장 중에 가장 먼저 실행할 또 한 가지를 정해주고 그걸 바로 실행하는 거죠. 그걸 또 이제 반복하는 이 행위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행을 강조한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저자의 하루를 집중하고 일일 일행을 집중하는 저자의 이런 논리에 반박을 하는 사람들 혹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거창한 무언가를 이룬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대기업에 다녀야 하고 남부럽지 않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좋은 집 한 채쯤 가져야 하고 자녀 둘셋쯤 낳을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그런 남부럽지 않은 조건 정도는 이루어야지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기준에서 보면 오늘의 한자 공부가 내일의 좋은 직장을 위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자가 이제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그 한자 공부해갖고 그 오늘 한자 한두 개 외운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너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의 책 한 권이 내일의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늘의 4시 30분 기상이 자녀 둘의 든든한 경제적 후원자가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보자는 겁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바꿔보자. 그렇다면 무엇이 내일의 좋은 직장을 위해 소용이 있을까? 그럼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하는 그런 작은 요소들 하루 혹은 일일 일행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인생의 보통의 그런 기준을 부합하는 데 있어서 좀 와닿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해. 그렇다면 한번 역으로 그렇다면 무엇에 그걸 달성하는데 소용이 있겠어? 얘기를 해보자면 거창하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쉽게 될까?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거창한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자.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꿈꾸는가? 오히려 너무 먼 미래 같아서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내가 하루에 이루는 성취들은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먼 미래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진짜 부자 300억,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지금 내가 하루에 버는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은 너무 적게 느껴져서 보잘것없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실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것도 물론 중요한 면도 있겠지만 거창한 미래는 너무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 하루에 집중해서 하루를 제한하는 것이 먼 미래의 그런 높은 목표 결과치를 달성하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작은 하루의 뭔가 사소한 습관들, 일일 일행의 습관들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만들고 조금의 작은 성취,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실행을 하면서 그걸 달성하는 그 기쁨의 성취가 쌓이고 쌓여서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서 어떠한 프로젝트도 내가 해낼 수 있게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후 나는 하루라는 단어를 작은 성취의 단위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루를 잘 채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성취란 매일의 도전과 매일의 매듭짓기라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설령 궁극적 목표 자체가 1년 뒤 혹은 3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상관없다. 아무리 장기적인 목표라도 결국에 하루라는 실행 단위를 쪼개지겠죠. 하루라는 실행 단위를 성공적으로 보내야 한다.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잘 보내셔야 됩니다. 이 하루를 제어하고 내 하루를 잘 설계해서 달성하게 되면 결국에 내 1년, 3년, 5년, 10년이 잘 채워지게 되고 이것은 성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작은 성취를 무시하면 안 되고 이 작은 성취만이 내 원대한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 체력을 길러준다는 거죠. 예. 기초 체력을 길러서 하루하루를 달성하면서 내가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바탕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절대 하루를 무시하면 안 되고 이 하루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이 책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독서의 즐거움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책 읽기의 목적은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았다. 독서 자체의 즐거움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지 부수적인 것일 뿐 자기 혁신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책이 시키는 대로 직접 해보기에 목을 맸다. 그러니까 저자는 책 읽기의 목적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았고 부수적인 것이고 그거는 나를 혁신하는데 자기 개발하는데 더욱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 독서라는 책 보면 문유석 판사님은 독서라는 것은 즐거움이고 나는 정말 즐거워지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저같이 자기 개발에 목을 메고 좀 더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이런 분들의 생각은 이런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이 책에 말하는 그런 자기 개발의 방법들을 꺼내서 내 안으로 체화시키는 그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목표는 저와도 굉장히 일치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와 같은 이 저자와 같은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여기 보겠습니다. 넷째,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간단하게라도 감상문을 적는다. 독서 읽기도 좋다. 독서법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독서 후기를 권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일 1행의 책 읽기는 취미가 아니다. 뭔가 남기려면 그에 합당한 원칙이 필요하다. 책을 읽고 나서 뭔가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은 독서법 책뿐만 아니라 독서 전문가들 혹은 독서를 좀 한다는 분들은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 행위 자체도 정말 강력하게 저만의 독서 후기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블로그나 이런 거에 독서 서평을 남기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서평이라고 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책을 읽고서 남긴 내 생각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줄거리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얻었던 내 생각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읽고서 나의 인생에서 떠올랐던 그런 생각들을 적으셔도 되고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채널을 운영해서 직접 영상을 통해서 책에 대한 유용함 혹은 책을 통해서 바뀐 나의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좀 더 독서 문화 저변에 넓히는데 좀 일조를 해보고 싶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를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는 자체가 내 자신의 그런 독서 생활이나 아니면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북튜버가 된다는 것은요. 저자의 그 1일 1행의 습관으로 뭐 운동도 있고 공부도 있고 한자 공부도 있고 뭐 그 재테크에 관한 절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운동에 대한 부분이 되게 공감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칙은 딱 두 가지다. 먼저 운동기구를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란 얘기죠. 자투리 시간에 운동한다. 이렇게 운동 시간을 잘게 쪼개면 체력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일 헬스장에 들러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일은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이 가서 다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5분,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운동하면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줄어든다. 일삼아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속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도 좀 탄력적으로 쉽게 운동에 바로 빠져들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들르면 일단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하게 되는 건 오히려 손쉬울 수 있죠. 근데 헬스장에 가기까지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헬스장에 가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내 일상에서 내 집에서 홈짐으로 5분이나 10분 단위로 쪼개서 수시로 뭔가 내 그런 결국에 어찌 보면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목표잖아요. 헬스장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신 분들은 정말 나는 집에서는 운동이 안 된다는 하시는 분들은 헬스장에 들르는 게 오히려 극약 처방이 될 수 있겠고 꼭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든 운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5분, 10분 단위로 쪼개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내 일과를 망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일과를
너무 무리하게 조절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좀 접목시켜서 생활을 좀 더 내 몸을 컨디션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 부분이어서 실제로 내 일상에 적용해서 실행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 저자가 얘기했던 법칙 중에 이 방법이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테크와 관련된 습관 만드는 1일 1행의 법칙입니다. 용돈 1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방법이 뭐냐? 이런 포스트잇 많이 보셨죠? 요만한 크게 포스트잇에 세 가지 항목만 적는 거예요. 날짜, 지출 항목, 지출액. 그다음에 이 한 달 동안 이 안에 내 지출 내역을 다 적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잇 한 장으로만 완성하는 겁니다. 이 포스트잇 한 장 안에 지출 내역을 다 적는 것이다. 포스트잇 한 장을 넘는 지출을 막자는 의도도 있다. 이처럼 작은 종이 한 장을 채워나가는 건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유근영 씨,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이 적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한 장에 내 지출을 다 통제시키는 거예요. 요 한 장을 넘지 않으려고 지출을 아끼는 거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투자를 하려도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아무런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절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절약을 하기 위한 정말 좋은 방법, 이 포스트잇 한 장으로 해결하는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포스트잇을 조금 크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방법 한번 꼭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자가 이렇게 열심히 활용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다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되게 진짜 저자 열심히 살았구나, 인생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질경이 대표라는 분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인데 질경이는 그 여성 제가 홈쇼핑에서 봤었는데 여성에 관련된 그런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질경이라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신 질경이 대표인 최원석 씨가 말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멀리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을 바라보고 긋는 것이죠. 선을 긋는데, 그러니까 놀다가 어떻게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될 일이 있어갖고 뭔가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선 이렇게 뛰어넘고 하는 그런 놀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선을 긋게 되었나 봐요. 멀리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을 바라보고 긋는 것이죠. 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선을 곧게 그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엉뚱한 곳에 이르렀죠. 반면 멀리 보면서 긋게 되면 설령 당장 선이 삐뚤빼뚤해도 크게 보면 고든 선이 돼요. 그게 답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답이었다는 것이죠. 당장의 실패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시행착오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표를 바라보고 가면 그 시행착오는 고든 선이 됩니다. 멀리 바라보고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선긋기를 통해서 인생의 원리를 파악했다는, 정말 놀랍죠. 어릴 때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야, 인생의 원리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좀 비범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을 그을 때 일일비해서 내가 그리는 이 선의 그 삐뚤빼뚤한 것만 보지 말고 아예 멀리 보고서 선을 그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신호등을 멀리 보고 도로 상황을 멀리 보고서 운전해야지 사고를 안 당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멀리 좀 시야 자체를 좀 멀리 봐서 내 지금의 순간에 당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좋고 혹은 나쁘고 한 거에 일일비하지 말고 이 멀리 비전을 갖고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하루의 그런 제어를 하면서 시각 자체는 멀리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 지식이 있어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실행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실행도 마찬가지다. 일회성이 그치고 마는 실행은 언젠가 요요 현상이 찾아온다.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공부하고 실행하기를 반복하면서 지금 여기 나를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진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식이 있어도 실행이 반복이 되어야지만 중요하고 지식을 갖고 실행을 하고 다시 지식을 쌓고 하는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반복해서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지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걸 얻어서 지식을 얻은 걸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 지식을 쌓고 실행하는 이 행위를 또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그걸 갖고 실행을 해야 되고 지식을 얻고 그걸 실행하는 걸 또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일 일행을 하고 하루를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한 이 저자의 노하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 책에서도 읽게 되었고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듯이 여러분 실행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내가 바뀌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은 하나라도 바뀌어서 내가 내 인생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같이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을 운영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